잠시 후 오후 3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씨의 셀프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데요.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상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에 대한 구속 심사 이제 잠시 뒤에 열릴 텐데 이르면 밤 늦게쯤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되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지금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느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특검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꾼 것이 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를 띈 행동이었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내지는 공모를 통해서 일부러 이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이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지금 진술도 참고인 진술로서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의총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것이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고 제대로 본회의 시간이 공지가 됐더라면 내가 표결 과정에서 참석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심경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한 이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이 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장소가 계속해서 바뀐 부분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일부 의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던가 아니면 이 표결 장소에 결집할 것을 내가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의 참고인 진술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표결이 이루어질 당시 이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간에 어떠한 통화 내용이 있었는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어디까지 특검이 확보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이 어떤 키를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자정 무렵이나 뭐 늦을 경우에는 내일 새벽경에 영장 심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 한다면 아마 공범들에 대한 수사, 국민의힘 내부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해 나가는 등 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특히 영장이 발부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에 빠르게 또 수사 속도를 당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촉발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심사 결과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김건희 특검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10회에 걸쳐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이것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으로 살펴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기소된 인원은 오 시장 포함해서 총 3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2021년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캠프 비서실장을 담당했고 현재는 전 이 서울시 정무부시장까지 했던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함께 지금 기소가 됐고요. 또 사업가 김한정 씨 그러니까 이 무상 이 여론조사비를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오 시장의 우선 도전에도 영향이 좀 있을 텐데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 시장이 전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나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의 후원자인 이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김한정 씨도 내가 줬던 이 비용이 어떤 여론조사비는 아니라는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공범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강철원 전 지금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공수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캠프의 비서실장으로서 강 전 부시장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명태균 씨와 이 여론조사 관련한 설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설문 과정을 도왔다라는 취지로 공범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3명의 피고인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한 증인들에 대해서 모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인 만큼 아마 6개월 이상의 시간이 1심 결과까지 나올 때까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명태균 씨는 특검이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겁니까? 네,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태균 씨는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또 그 과정 중에 별다른 위법 상황은 나오지 않아서 명 씨에 대해서는 따로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명 씨는 계속해서 나는 김한정 씨로부터 강혜경 씨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여론조사 과정 중에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 전환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재구속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할까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이 올 7월입니다. 예. 따라서 1심 과정 중에 적법하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총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8일에 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번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 사건은 이 내란 우두머리 종사 내지는 이 체포방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반 이적 혐의의 재판부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새롭게 추가 구속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영장 청구를 한 것인데요. 아마 영장이 나올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갔을 경우에 중요 증인 내지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제 피고인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사항을 보면 윤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여 전 사령관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도망의 우려 내지는 증거인의 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예. 아마 추가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판부가 속도를 좀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내년 초에 이제 재판이 종결되는 걸 감안해서 매주 3, 4회 집중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일반이적 혐의를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연 거거든요. 첫 재판 기일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판 기일을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는데요. 예. 1월 중에는 주 2회를 진행할 것이고 2월에는 주 3회 그리고 3월부터는 주 4회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총 3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검 수사에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에 또 소환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재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재판부에서는 일단은 주 4회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다음 기일에 이 주 4회 재판까지 3월 이후의 재판을 이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수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의 혐의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 지금 대검찰청 등에 대한 다시 한번 더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증거유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특검팀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압수수색의 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확보해야만 이후에 위법식 증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마 향후에 있는 혐의 입증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압수수색을 펼쳐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팀에서 그리고 이제 전성배 씨 재판에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나갈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일단 출석은 하되 본인 사건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진술 거부권, 증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예를 들어 판단할 경우에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때는 또 구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강경하게 나갈 경우에는 출석은 결국 하게 될 것이고 출석은 하되 아마 증언은 거부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 재판 결심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이모 씨의 진술 조서를 최근에 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 재판에 관련한 중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씨는 증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 해당 진술한 진술자를 증인으로 채택을 받아서 증인 신문을 해야만 이 조서에 대한 내용이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다음 기일은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결심,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마무리를 하는 결심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특검팀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공범인 이모 씨에 대한 진술 조서를 증거로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지금 증거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마 특검팀에서는 이것이 한 번 더 결심 공판이 한 번 미뤄지더라도 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이 유죄 입증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술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증인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후에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특검이 판단을 한다면 증인 신문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심 공판이 그 다음 기일로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씨에게 전성배 씨를 소개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모 씨에 대한 진술이 결정적인 입증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선 한 차례 결심 공판이 연기된다 하더라도 이모 씨에 대해선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인데 특검 얼마나 구형할까요? 실제로 한번 특검의 이 구형량은 봐야 되겠지만 현재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받는 지금 총리에 대해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특검팀에서는 결국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의 배경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지금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아마 구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내일이면 비상계엄 1년이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게 이제 조만간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 가지의 공소사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신속하게 움직인 만큼 아마 내년 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같은 것은 이 내년 초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가 기소된 재판들에 대해서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한 가지의 변수로 볼 수 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 내란과 관련한 가담자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 1심이 언제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기현 의원 관련한 손가방 의혹이라든지 지금 추가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마무리해서 기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것이 아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고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